오늘은 국회에서 오신 분들부터 먼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신입 정책위원장님 오셨고요. 또 우리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병원 우리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함께 해주셨고, 또 송기현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님, 그리고 또 유동수 국회 정무위 또 우리 여당 간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조정식 신임 정책위원장님은 우리 정책 관련 회의에 지금 처음 참석하시는 거죠? 네, 첫 친구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 2기 경제팀하고 함께 손발을 맞춰 나가셔야 될 텐데 인사 말씀 한번 먼저. 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장을 이번에 새로 맡게 된 조정식 의원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님께 정책위장으로 첫 신고식 하는 자리입니다. 네, 지금 이제 3일째 됐는데 현안이 많아서 지금 정신이 많이 좀 없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올해가 특히나 2019년도 새해는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나 그다음에 국가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도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내년 선거를 잘 준비해야 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때에 정책위장을 맡게 돼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면서도 정말 열심히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당정청이 특히 하나가 돼서 한반도 평화와 그리고 포용국가 그리고 혁신 성장을 정말 잘 뒷받침하고 그리고 성과로서 결실을 반드시 내는 한 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아무튼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정책위장으로서 또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잘 또 대통령 모시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난해 11월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이어 두 번째 회의입니다. 두 달 만에 당정청이 다시 함께 모인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공정경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년 기자회견 때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이룰 수 있습니다. 혁신적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입니다. 올해 초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했을 때 아이디어가 넘치는 청년 창업자들과 혁신 제품들을 보면서 우리의 혁신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아이디어들이 넘친다 하더라도 혁신적 아이디어를 성공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청년 창업가와 개척자들의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을 지켜주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공정경제입니다.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 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을을 보호하면서 각과 함께 상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했습니다. 가맹점의 불공정 신고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보복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여 가맹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원가 등 경영자료를 요구하거나 전속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중소기업의 차별을 막았습니다. 상생 결제 액수가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하여 중소협력사들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하도급 대금 직부를 확대하여 원청자가 부도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몇 가지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에서 대기업의 부당한 대금을 경험했다는 하도급 업체 비율이 2017년 4.2%에서 2018년 3.5%로 줄었습니다. 하도급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2017년 86.9%에서 2018년 94%로 상승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범중부 종합대책이 대기업의 기술 탈취 근절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공정경제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공정위와 또 관계 부처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우리 사회에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 지배 구조를 개선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2018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를 해서 44억 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사상 최초의 성과입니다. 이와 함께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을 축소하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은 물을 것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공정경제를 공공 분야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공정경제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업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가벌 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또는 개정 법안들이 국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공정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시급한 법안들입니다. 작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장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정은 혁신의 기반이며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박수 쳐주고 용기를 불러일으켜주는 문화가 우리 사회의 당연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한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는 대기업에게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의 사례를 계속해서 들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골목에서 세계적인 요리사가 탄생하고 골목에서 혁신적 발명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정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